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현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라도 젊은 후배가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것보단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겠죠? 네, 저도 저 같아도 선배님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24살과 또 92세가 한 회사에서 또 마주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인턴, 네네네. 인턴이 떠오르는데요. 사회적 기업 아립 앤 위립의 심연보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우리 박여현 목사님 소개했지만 그 영화 인턴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던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네. 그 직원들의 그럼 연령이 극과 극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20대, 30대부터 최고령으로는 7, 8, 90대까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90세. 네, 92세 어르신이 왕언니라고 불리시는데요. 92세 어르신과 네. 제일 젊은 분은? 24세 정도, 24세. 네, 24살 정도 됩니다. 네. 그럼 함께 거기서 어떤 일을 하나요? 저희 같이 그림도 그리고요. 글도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청년과 노년이 함께 살아간다, 공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일도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잘 지내는 거죠? 네,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요. 네네. 하긴 뭐 손주 같고 손주 같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좀 더 어르신들과 가깝게 그리고 좀 더 살갑게 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저희끼리 고민하기도 하고요. 어르신들은 이 회사에 오는 것, 이 일자리에 나오는 게 꽤나 활력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면서 일을 하고 또 공존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 MZ 세대랑 그리고 또 시니어 세대랑 함께 있는 시니어 상담소라는 걸 또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어떤 건가요? 이름 잘 좋네요. 시니어. 네, 맞아요. 발음대로 해서 시니어. 이게 저희 브랜드 명은 시니어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어르신들 보통 시니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네, 저희 평균 연령이 어르신들이 84세 정도 되시거든요.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막내 중에 한 파트는 막내가 79세, 왕언니가 92세니까 네,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시니어라고 되물으셨던 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전엔 슈퍼마켓이 만물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컨텐츠가 좀 만물상처럼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청년과 노년은 보통 세대의 벽이 있다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실은 그 벽이 어디서 오는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청년들한테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면은 제일 자주 만날 수 있는 곳들이 지하철이고요. 지하철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좀 이기적인 모습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이유는 빈자리가 있으면은 엉덩이부터 들이미는 그런 이미지의 노인들을 연상하는데요. 생각보다 요새는 어르신들도 많이 성숙해지셔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도 하더라고요. 반대로 어르신들은 청년들을 마주할 곳이 없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여쭤봤더니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젊은 친구들이 무섭다. 네,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했을 때가 약 21년도 5월쯤이었는데요. 그때 매스컴에서 묻지마 폭행이 좀 많이 이제 보도됐던 때거든요. 보통 매스컴은 좀 특별하거나 특수한 이야기라는 곳이지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보도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인식에는 젊은 사람들은 무섭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그렇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세대 간의 벽을 조금 허물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상담소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30의 진짜 고민이 뭔지가 궁금했어요. 예전에는 선배들이 보통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게 평탄한 삶이었다면 지금 2030은 좀 삶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의 고민이 뭐예요? 7080이 답변해 줄게요인데 7080이 7080 세대가 아니라 70대, 80대 그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는 상담소를 열었고요. 거기서 재미있는 답변들과 또 유쾌한 답변들 그리고 의미 있는 답변들을 많이 얻어서 그걸 통해서 컨텐츠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직접 그러니까 2030의 젊은이들이 질문을 올리고 말씀하신 7080 우리 어르신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답을 주신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함께 여기 스튜디오에 좀 올라와 있으니까 볼까요? 제가 소개를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편한데 결혼을 꼭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답변이 돈이 많냐?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저렇게 시원해. 네. 그런데 또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맘대로 해라. 이건 너의 인생이니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아주 현답이네요. 네? 직접 적으신 거예요, 저거를? 직접 적으신 거네요. 맞아요. 뒤에 답변들이 또 있는데 중요한 게 저는 화가 나는 게 돈이 많냐? 이게 제일 바로 왜 음성 지원이 되죠? 되죠. 돈이 많아? 음성 지원이 되는데 혼자 살아. 혼자 살아. 거죠. 다음 질문도 볼까요? 네. 네. 남자친구가 왜 안 생길까요? 했더니 눈을 딱 뜨고 계속 찾아라. 눈을 덜 떴었나 봐요. 눈을 딱 뜨래. 가볍게 떴나 봐요. 덜 떴고 내가 보니까 좀 지속적이지 않았어. 그렇죠. 네. 계속 찾아라 같은 경우에 시옷으로 쓰시고 약간 좀 뭐 철자가 틀린 것도 그대로 이제 살려서. 맞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네. 게으른 저를 위해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세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남한테 왜 욕을 먹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따뜻하게 또 위로를 해주시는 매운맛과 따뜻한 맛들이 좀 공존하기도 합니다. 글씨체가 따뜻하네요. 글씨체가 아주 가깝게 느껴지죠. 네. 다른 질문이 또 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나도 그럴 때가 많다. 같이 생각해보자. 무슨 일이길래 힘내렴. 이 이야기에서는요. 어르신들도 저희가 전하고 싶었던 게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고민들을 공감해주고 같이 생각해주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다. 오히려 더 진심이 전해져요. 맞아요. 그래요. 네. 또 있나요? 네, 이게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씀씀이가 해프면 배가 고파봐야 안다고 하십니다. 고파보아야 안다고 써보셨는데. 네. 그래요. 맞아요. 정말 굉장히 현답이에요. 맞아. 그래, 우리도 진짜 만약에 오히려 저 질문을 누군가 저에게 한다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약간 망설이게 되는데 정말 정답인 것 같은데요. 씀씀이가 배가 고파봐야 알죠. 그렇죠. 맞아요. 저런 것들을 보시면은 글씨체가 하나하나 다 다르거든요. 어르신들이 직접 다 글씨를 쓰셨고 그 안에는 틀린 맞춤법들이 있기도 하고요. 잘못된 걸 그냥 X자 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걸 그대로 다 콘텐츠와 제품으로 만들어냈고요. 이유는 저희 회사는 어르신들을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70년, 80년, 90년 그 평생을 그 틀린 맞춤법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 자체를 보존하고 그대로 보여주는 게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회사, 저희 브랜드에서 꼭 지키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철학이 저것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가 계속 1위를 할 당시에 그 팀이 왜 잘했냐면 박지성 선수가 뛸 때 관록 있는 연령이 좀 있는 중원을 경험 있는 선수들이 뛰고 참신한 신선한 선수들이 앞뒤를 뛸 때 참 좋은 효과를 냈는데 요즘 그 팀이 되게 못해요. 왜 못하냐면 다 젊은 선수만 뛰거든요. 열심히 뛰는데 골을 못 넣어요. 경기가 그래서 순위가 지금 10위 밖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전 모두 사회 구성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세대 간에 뭘 나누잖아요. 저 교회에 왜 노인들이 많은가 했더니 청년분 따로 예배를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노인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청년분 다 저 지하실에서 따로 보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연령별로 나눠 버릇하니까 지금 보면서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또 무엇을 궁금해하는지와 또 어르신들이 줄 수 있는 답이 한꺼번에 있어서 전 정말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좋은 일을 우리 대표님께서 왜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 제가 프로필 보니까 꽤 그래도 좋은 직장을 다니셨었나 봐요. 네, 뭐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그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보통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직의 부속품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조금 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만들어갈 수 없을까? 라는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때 아버지 친구분 중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몽골인이나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케어하기도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셨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의 또 사업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지자체에 가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르쳐 주는 게
본인의 주변에서 사회 문제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배울 때가 25살, 6살 뭐 이때니까 20대 중반 남자아이한테 그쵸. 얼마나 큰 사회 문제가 있겠어요. 사회 문제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눈 크게 딱 뜨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저희 본가에서 한 5분 거리에 친할머니 댁이 있거든요. 걸어서. 할머니 집 앞에 박스가 쌓여져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가서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마침 그때가 무릎 수술을 하시고서 재활 운동을 하시는데 재활이 별게 없고 동네를 거니는 거더라고요. 근데 동네를 거니다가 박스가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고물상에 갖다 팔면은 아버지 형제가 4남매여서 용돈도 드리고 그렇다고 저희가 막 엄청나게 궁핍한 집안은 아니었는데 내가 일을 한 걸 가지고 친구들한테 아이스크림 정도는 사줄 수 있다. 어찌 보면 소일거리가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할머니한테 그런 일들이 필요하구나 했는데 실은 동네 창피한 거죠.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다는 게.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할머니를 말려서 그 일을 못하게 했는데 지역에는 할머니 친구분 같은 분들이 박스를 줍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계형 폐지수거 노인들이 많았고요. 그분들을 좀 알아보고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좀 더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게 좀 어르신들한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 결국 대표님이 그러면 그런 지역에 있는 어르신분들을 직접 찾아가시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찾아가셔서 더 현실들을 좀 가깝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주머니 한 시드머니 2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걸로 물, 장갑, 뭐 양갱 이런 간식들까지 꾸러미를 만들어서 고물상에 갔어요. 7시에 문을 연다는 걸 알고 6시 30분에 갔는데 어르신들 한 3분 정도가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물상에 가서 물건을 파시려고 6시 55분쯤 되니까 멋진 검정 색깔 세단이 한 대가 쫙 올라와요. 거기서 내리신 분이 고물상 문을 여는 겁니다. 고물상 사장님이에요? 네, 저는 놀란 게 고물상을 해도 세단을 탈 수 있구나. 그래요? 네,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이었던 거는 물건을 다 부리고 나오시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그 꾸러미를 나눠드렸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고맙다는 얘기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한 2시간 반 동안 40명 가까이 되는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한 10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인데 그 정도는 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주셔서 너무 서운했더니 그 세단 타고 오셨던 사장님 저한테 오시더니 아마 사회복지사인 줄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 나눠주는 줄 알고 당연하게 받아서 가신 거다. 젊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애쓰고 고생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가서 다른 일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기부와 후원을 한들 과연 그 돈으로 어르신들의 삶이 바뀌어질까? 했을 때는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참 괜찮은 젊은이세. 진짜로. 그죠? 그럼 지금 사실 그 냉정하게 폐지 이렇게 보통 리어카에 끌고 가시는 어르신들 많이 우리가 종종 보는데 얼마나 버나요? 그게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 큰 갭은 아니어서 저희 동네를 기준으로 하면은 1kg에 한 60원 정도 합니다. 1kg에 60원이요? 1kg 다 채우면 60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무게로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1kg인데 보통 라면 박스 접은 걸로 한 3-4장 정도를 1kg으로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처음에 그 폐지를 주우셨던 그 시간, 그때는 한 150원까지 갔었는데 그게 떨어져 60원 정도다 보니까 이게 평균의 오류가 있긴 한데 어르신들이 한 달에 버시는 평균 금액이 뭐 10에서 2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찌 월급처럼 모여지게 됐을 때 그 정도의 규모니까 크지 않은 거죠. 매일 그걸 주워서 그렇게 힘들게 끙끙거리고 와서 그 돈을 받으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 액수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위해서 또 사업하신다는 게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을 했지만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우선 지금 돌아보면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더 어려서 용감했던 것 같고요. 그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고 주니어였거든요. 회사에서도 아주 신입사원이잖아요. 2-3년 차 정도 됐으니까. 나와서는 제가 제조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어르신들의 폐지를 다 제가 모아서
갈아서 새로운 재생지를 만들겠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술도 필요하고 자본도 그렇죠. 필요하고 그래서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르신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첫 번째 벽이었어요.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지관을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했으나 복지관에서도 그게 그들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걸 안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협조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걸 설득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기회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는데 20대 청년과 7, 80대 노인이 만나서 할 만한 얘기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야기 소재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인연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다가 그때 도움을 줬던 친구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낸 게 그림을 그리자였습니다. 저는 원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고 어르신들은 60년, 70년 이렇게 볼펜조차 잡아보지 못하고 삶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라 서로 그림을 못 그려서 그거 그리면서 서로 막 재미있는 서로의 자화상을 그려서 놀리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 그림들이 저한테 조금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디자인하면은 상업적인 디자인들이 너무나 멋지고 예쁜 것들이 요새 많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리신 그 손그림이나 손글씨가 아까 우리가 상담소에서 봤던 것처럼 귀하면서 유니크하다고 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더 이걸 제품화시키는 작업들, 컨텐츠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 브랜드와 또 기업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요. 가족들이요. 우선은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크시거든요. 그렇겠죠. 뭐 장남이요? 외아들이요? 동생이 있는데 장남이고요. 장남이요. 네, 근데 이제 또 어머니랑은 꽤나 또 아버지랑도 깊지만 또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아들도. 어머니가 그 일한 다음에 한 달 동안 식음을 연폐하셨어요. 그게 속상하지. 네. 왜냐면은 너 잘 키워놓고 공부 열심히 시켜서 직장에 잘 갔는데 안정적으로 그렇게 잘 다니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그랬고 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묵묵하게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의 지지를 항상 주셨었고요. 근데 그런 그 두 분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도 살아올 수 있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죠. 근데 이거 뭐 우리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계속해서 그 어르신분들은 곳곳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원래 좀 이렇게 좀 지나치지 않고 관심이 있고 좀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 성향 자체가? 네네. 저는 사람을 원체 좋아해서요. 모두가 저의 친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학교 다닐 때도 막 소위 말해 좀 이렇게 무서운 친구들 있죠. 일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친구들하고 너무 친하고 모범생들, 전교 1등들하고 너무 친하고 또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하고도 친하고 그리고 급식실 아주머니랑도 친하고 경비 아저씨랑도 친하고 그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극이야. 네, 극이죠. 진짜 좋은 성격이에요. 완전 파워이네. 다 친구가 돼버리는 그런 성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들과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혼자 있으면 전 반대로 이 힘이 떨어져요. 에너지가 좋으신가 봐요. 네, 그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하나님께서 좋은 천성을 주셨네요. 지금도 되게 어색하지 않고 되게 좋으시겠어요. 저희 처음 만나서. 실은 계속 말을 걸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제 또 준비하시느라 많이 말씀을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웠는데 오늘 끝나고 나면 또 하나의 친구가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자마자부터 막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밝으셔서 저희도 보통 오시는 분들 굉장히 좀 긴장하시는데 긴장은 했습니다. 네, 긴장이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천성을 주셨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원래 그런 성격인데 어르신에게도 그럼 지나가다가 왜 저희 둘째 딸이 길을 지나가다 이렇게 국어를 하거나 어려운 분들을 보면 계속 아빠 나 돈을 그걸 못 보고 지나가는 원래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냥 가는데
둘째 딸이 자꾸 아빠 저기 얼마 좀 넣어줘. 꼭 그리고 한참 갔는데도 계속 뒤를 쳐다봐요. 저희 둘째 딸이. 그래서 이게 아기 때부터 굉장히 어릴 때부터 뭔가 타고난 천성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좀 주신 거 아닐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몸과 더불어서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그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의 마음이 제 마음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긍휼하면은 뭔가 안타깝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사전적인 의미이긴 한데요.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긍휼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공존하는 것이라고 저는 좀 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좀 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마음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상장 같은 것도 많이 받았겠네요? 네. 뭐 착한 어린이상 뭐 이런 것도 받았나요? 네. 이런 분들 군대도 갔었죠? 예, 군대도. 군대에서는 어떠셨어요?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꼭 그 바른 어린이, 모범 학생 그런 상들 받기도 했었고 그래요? 예. 또 군대 가서는 이제 너무 관심들이 많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군종병도 하고요. 또 상담병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제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한테 또 상담도 해주고 어머나. 제가 뭘 알겠냐마는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같이 좀 해결하려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되게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건데 본인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안 하면 피곤해요. 오히려 가만히 있잖아요. 어머나. 그 약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제가 오지라퍼처럼 뭐 이 동네 저 동네 쓱 지나가다가 가만히 못 보고 들어가서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뭐 이런 성격이네요, 그죠?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일화가 기억나는데 중학교 때인데 어머니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희 학교 교복이 아니에요. 근데 쟤는 어느 학교에 누구야? 쟤는 어느 학교에 누구야? 그래서 어머니가 넌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느냐고. 그럴 정도로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들 위아더 월드, 위아더 프렌드처럼 정말 친구들이 있길 바랬고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아주 천성적으로 참 좋은 성격을 타고 사실은 이런 분들이 나중에 정치도 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도 해야 돼. 진심을 가지고. 목회도 해야 돼. 근데 정치는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 돼 그래서 갈로 가잖아? 그럼 똑같아져. 똑같아져. 그러면 결론은 그거야. 목회로 갑시다. 정치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가면 다 똑같아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네, 뭐 저희 아버지의 또 꿈도 있으시긴 한데요. 그래요? 네, 저는 완강히 그냥 제 자리에 열심히 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돕겠다. 네, 평신도 사역을 잘하겠다. 목회자도 가면 똑같아져. 모든 직업이 그 사람을 다 바꾸는 거야. 직업이 되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 하세요. 네, 제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나의 차고난 천성과 사명감으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뜻과 다르게 상상하지 못했던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은 사업을 하면서는 매일매일이 고난이고 역경이거든요. 왜냐면은 보편적으로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투자자를 만난다고 할 때도 저희의 사업이 엄청나게 막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의심이라던가 아니면 의심이 아니더라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속 물어보고 챌린지를 거는 게 저한테는 일상이었고요. 또 제가 하는 일들이 제 사업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멘토라는 분들도 보면은 크게 그래서 돈이 벌릴까?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제안도 하시고 또 염려도 많이 하셔서 매일매일 그것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르신들 아까 그 뭐 그림도 그리고 한 거 가지고 뭐 제품도 만들곤 해요, 거기서요? 네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어르신들의 그 이야기들이 아까 우리 상담소에서 봤듯이 좀 뭐랄까 위로를 전할 수 있고 격려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데 보편적으로 첫 번째로 만들었던 건 저희가 문구류를 만들었었어요. 뭘 어떤 거요? 스티커나 엽서 아니면 노트와 펜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그림으로요? 네, 그림과
글씨로?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저런 글씨로? 네, 글씨도 저희는 디자인으로 알아봅니다. 저걸로 카톡 글자, 그렇죠? 무슨 메시지.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뭐 이런 거 써서 보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모티콘? 올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요? 나옵니다. 네, 그래요. 저 너무 좋은데? 맞아요. 딴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거라든가. 네네. 생일 축하해. 하지만 케이크는 없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아이디어 좋은 걸로 해서. 네네. 결제하려고 할 때 저게 알림이 뜨는 거야. 씀씀이가 해프면 배가 고파진다. 맞아요. 실제로 그런 걸 하려고 저희가 기프티콘 같은 거 핸드폰으로 많이 선물하잖아요. 네네. 그걸 하는 그 팀이 카카오 선물하기라는 팀인데 거기랑 만우절에 맞춰서 그 살 안쪽 쿠폰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곧 가고 있어 지각은 아니야 이런 쿠폰을 만들어서 친구한테 좀 재밌게 보내면서 만우절을 좀 건강하게 보내자라는 것들도 했었고 또 기업들과 협력을 좀 다양하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스킨푸드 그 브랜드랑 같이 협력해서 가장 메인이 되는 제품의 패키지를 변경하는 일들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편의점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제품들의 디자인들과 패키지를 변경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다 저희가 같이 어르신들의 그림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 무엇보다 그 어르신들에 대한 이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데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MZ란 이름으로 요즘 어린 것들은 점점점 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어서 참 좋네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대표님이 이제 걱정인데 그래도 이게 그렇잖아요. 또 뭐 좋은 일은 참 좋은 참 좋은 청년인 걸 알겠는데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입에 풀칠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것도 이야기하자면 긴데요. 네, 그러시겠죠. 지금 저희 회사가 8년 차가 됐거든요. 7년을 지나 8년 차가 됐는데 한 4년 정도는 무임금 대표였어요. 임금 안 받으면 이거 어떻게 버텨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직장에서 일했을 때 벌어서 모아놓은 돈을 까먹고? 조금 그쵸, 까먹은 거죠. 아이고. 그러면서 또 그 전 직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열심히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요. 그걸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을 해서 한번 PT를 하고서 한 8억짜리 뭐 10억짜리 이런 걸 따줘요. 그럼 한 200만 원 월급 받은 걸로 그걸로 또 제가 버티면서 제 할 일 또 하고. 어머니가 시금 전폐할 만하시죠. 그렇죠. 저는 어머니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래도 동기부여였던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마음에 하나 갖고 있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 높은 뜻 연합선교회 김동훈 목사님이 그 재단을 만드신 초대 이사장으로 계셨던 곳이 있어요. 거기에 그 건물의 벽에 가면은 이게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인지만 고민했다라는 메시지를 써놓으신 게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게 정말로 내가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인가? 라고 고민했을 때 그거는 누구보다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로 뻗쳐져 갔었고 그 마음을 또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거다 보니까 이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버텨왔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뿌렸던 씨들이 어느 정도 발화해 가고 있어서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에 초대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대단하다. 어쨌든 이런 취지나 나눔의 삶이 너무 감동도 되고 도움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또 기업 매출이 또 성장하고 좀 이런 추세인가요? 좀 궁금해요. 돈을 벌어야 기업이 기업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저도 제일 중요한데요. 보통 사회적 기업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받아요. 근데 저희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뭐 능력과 별개로 기업이라는 건 존속하기 위해서 자립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의 그림과 글 이런 것들로 제품들을 만들고 또 IP나 라이센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기업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계속적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최소 1.5에서 2배 정도씩은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저희가 만나고 있는 파트너들이 저희가 먼저 오퍼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연락을 주셔서 같이 한번 해볼래? 라는 제안을 주시거든요. 그런 감사의 연속들을
제가 요새 마주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뭐 아까 만드신 그런 제품들도 계속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것도 잘 팔고 있고 할머니 손그림이 어디까지 갈까 이걸 저희도 기대하고 있어서요. 할머니 손그림과 손글씨가 어떨 때는 호텔에 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비행기에 입혀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새로운 제품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좀 다양한 기적 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흔히 돈줄 낸다는 표현을 쓰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돈줄을 이런 데 좀 내야겠네요. 경험을 해봤습니다. 맞아. 해봤어요? 네. 어떻게요? 저희가 그 4년 무임금 대표를 하던 시절을 지나갈 때인데요. 어르신들의 그림과 글을 가지고 뭘 만들까 하다가 달력을 만들었어요. 근데 달력이 너무 예쁘고 귀여운 게 많은데 컨셉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차별화시킬까 했는데 어르신들하고 있다 보면은 저희가 12월 중순이 지나면은 팥죽을 점심에 먹어요. 동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3월쯤 되면은 개구리 얘기를 한 2-3번 들어요. 경칩이라는 절기가 있거든요. 경칩에 네. 어르신들이 그렇죠.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절기라는 게 젊은 세대한테는 정말 낯선 건데 어르신들한테는 또 그게 일상에서 보여질 수 있는 거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기 달력이란 걸 만들었고요. 그거를 200부를 만들었는데 50부밖에 안 팔렸어요. 근데 그 50부를 사신 분 중에 한 분이 이거 너무 의미도 있고 귀엽다 라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주시고 그 커뮤니티에서 본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다, 의미가 있다라면서 돈줄 내야겠다라는 표현을 정말 써주시면서 200부였던 게 한 2주 사이에 1,500부까지 판매를 하면서 브랜드를 알리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이야, 이런 데는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많이 도와줘야죠. 돈줄 내줘야 돼요. 그럼 지금 8년 차라고 하셨죠? 네네. 그러면 그 처음 회사를 설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신 어르신도 계시겠네요? 네, 그럼요. 저희가 처음엔 혼자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19명 정도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 중에서 11분이 어르신들, 그리고 저 포함해서 청년이 8명인데 어르신 중에 딱 한 분만 정규직 어르신이세요. 그분이 올해 80세 되신 분인데 원래도 그렇게 좀 어르신 그 폐지를 줍고 하는 삶을 사시다가 저를 만나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셨는데 어르신이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 보자. 어차피 나도 복지관에도 가야 되고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좀 도와줘 보지라고 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게 됐고요. 그러다가 제가 정규직으로 좀 전환해서 같이 일을 더 같이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딱 마침 그때가 어르신이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신 때였어요. 그러면 고민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일을 안 해도 많지 않지만 어르신이 살아가실 때 조금은 보조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건데 반대로 일을 하게 되면 내 몸도 피곤하고 그렇다고 제가 월급을 많이 드릴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그랬는데 어르신이 한 달 정도 고민을 하시다가 나 당신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주변에서나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지금 체력이 좀 괜찮아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해서 임금을 벌게 되면 내가 받으려고 했던 정부의 지원을 누군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한 명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거에 저는 감사했고 제가 가장 자랑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감동적이네요, 정말. 그래요, 진짜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도 뭐 나올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어서 그곳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셨으니까 대표님도 참 잘하셨고 그 어르신도 참 잘한 결정이시네요. 네, 맞아요. 보통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역할이 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하는 역할이 있을 텐데 각자 어떤 업무를 맡나요? 어르신들은 지금 11분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정규직 어르신은 팀장님이셔서 제 하고서 딱 10분을 5명으로 나누는데 한 파트는 그림을 그리고 창작하는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한 파트는 제품을 포장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고정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만나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청년 구성원들은 어르신들의 창작물들을 마케팅하고 디자인하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서 어찌 보면은 청년들이 서포터가 되는 거죠. 어르신들의 그 창작물과 그런 제품들을 메인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그걸 청년들이 좀 더 멋지게 가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영업, 뭐 홍보 다 마케팅 다 다른 역할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참. 그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이어 마켓. 네, 신이어 마켓인데 티귿자 받침을 써서 좀 옛 레트로 감성을 냈습니다. 마켓의 티읕이에요? 네. 시읒이 아니고? 네, 그렇게 마켓. 만들었습니다. 그럼 초록창에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네, 초록창에 치셔도 되고요. 어디든 치시면 저희가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거기 들어가면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뭐 어르신들의 손그림과 손글씨가 담긴 기본적인 스티커도 있고 키링도 있고 인형도 있고 가방도 있고 조금씩 그 제품의 가짓수와 라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오늘 방송이 우리 돈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업하시는 모습 보면서 시금을 전폐하셨던 어머니는 이제는 좀 뿌듯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머니와 더불어 또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항상 제가 이런 긍휼의 마음이나 그 신앙을 가질 때 가장 그 위로도 해주시고 정말 직원도 해주시던 멘토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선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항상 저희 두 분 그리고 친할머니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나 장인 어른 장모님 모두가 기도와 응원을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열심히도 하는데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우리 자리에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은 그 마음의 응원이고 그걸 통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잘 해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머니가 자랑스럽긴 하겠지만 속으로 아직까지도 뭐 썩 내키진 않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 입장을 생각했을 때 잘하고 있다 하죠. 돌아서면 속상을 하실 거예요. 아직 계속. 근데 어떠세요? 지금 그 아내분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 작가분이 잠깐 지금 제보를 해주셨는데 아내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저희 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어머니 같이 오셨어요? 네. 뒤쪽에 계신데 어머니가 맞죠, 어머니? 맞죠. 그 결혼을 할 때 정말 귀한 아내를 얻어야 된다. 넌 정말 귀한 아내를 얻었다라고 어머니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 대표는 대표인데 무임금이고 이제 잘 사업이 안 되고 있을 때 아내가 했던 말이 나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퇴직금이 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멈추더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당신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지금도 저도 울컥하는데 그런 그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훌륭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곁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었고 남편의 어느 가정이나 어느 위치에 있는 남편들이 다 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근데 그 위기를 현명하게 이겨내는 데는 분명히 인내하는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이더라고요. 참 훌륭한 아내를 주셨네요. 근데 현재 또 이제 다른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명이 있으세요? 이번에는 아버지입니다. 아까는 할머니였는데요. 네, 이번에 아버지인데요. 그 아버지가 곧 만 65세가 되세요. 보통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복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아버지가 아직 은퇴하시기에 너무 이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의 부모님들도 한 5에서 10년 안에 그 나이대로 들어오실 건데요. 그분들이 은퇴하시기엔 너무 이른 나이고 지금의 노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게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나 건강이 예전 젊을 때만큼은 못 하시겠죠. 반대로 연륜과 경력은 생기셨을 거니까 그걸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노인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구체가 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르신들이 조금 더 창작하고 제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좀 더 함께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요새는 자동화나 AI 공장화가 되다 보니까 기술에 좀 집약적인 그런 기술 집약적인 일들이 많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이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규모화를 시키면서도 어르신들이 조금 더 손으로 작업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일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어떤 그 어르신의 존재를 이게 불쌍하다, 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다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다 우리가 누구나 인간 늙어감에 따라서 그 나이가 되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가장 원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네, 정말 많은데요. 네. 저는 세대 간의 공감과 공존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청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0페이지 언저리, 30대다 보니까 네. 거기서 오늘을 써내려가는 노트를 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어르신들은 70, 80, 90페이지에 오늘을 써내려 가시는 거죠. 네. 서로가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좀 더 그들을 응원해주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전 노력하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참 오늘 이게 방송하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저기 앉으셔서 얼마나 뿌듯할까. 제가 볼 때 오늘이야 이제 돼서 비로소 어머니 마음속에 또 섭섭함이 쑥 내려가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참 자랑스럽다. 내가 아들 잘 키웠다는 마음이 오늘 드디어 완벽하게 생기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좀 전략적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시죠? 원래 사업이라는 건 전략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물도 좋으시고. 맞아요. 연일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요즘에 야고보서 말씀 읽는데 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최고의 법이라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정말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법이라는 게 그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사는 게 나 혼자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나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또 이웃을 바라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잘 살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 같이 잘 사는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 박예원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르신분들 만나면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이제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삶을 볼 때도 기대함 그런 자체가 없어진 우리 이제 이런 젊은 아이들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도 그 어르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분들의 그 기도가 쌓여서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진 거고 또 전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대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지금도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꾸 말씀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맞아요. 네, 그 존재감을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좀 인식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역할을 앞서서 우리 대표님이 하고 계시니 앞으로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이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늘 이게 믿음의 동지들끼리 합력을 한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특히 노와 소가 남과 여와 모든 남녀노소가 함께 합력하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사회는 지금 삼국시대보다 더 삼국으로 나눠져 있고 이념의 갈등, 온갖 또 노소의 갈등, 또 꼰대란 이름으로 저리 가세요. MG 저리 가세요. 서로 대화가 안 통해. 따로 밥 먹자. 따로 예배 보자. 모든 것을 갈라치기 해서 이제 더 나눌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나눠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 사회는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이 사회는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세우신 회사 이름처럼 아립 앤 위립이잖아요. 네. 내가 서야 우리가 선다는 뜻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합력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노소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비전을 꿈꾸고 각자 하나님께서 그 연령대에 맞는 역할을 다 부여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그들이 경험했던 많은 일상에서 얻게 됐던 지혜들이 우리 후손에게도 이어져서
그것이 올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 앞으로도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앞장서시고 지금 새로 세우신 비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